자, 지금 시간이 2023년 6월 29일 목요일 오후 8시 11분입니다. 코스피 200 지수. 자, 336.39. 거의 이제 335 부근까지는 왔어요. 예, 335 부근까지는 왔다. 예. 아직도 매도 영역에 있습니다. 자, 월봉은 드디어 예, 종가가 하락했어요. 종가가 하락했습니다. 그런데 이대로 끝나면 어떻게 되느냐? 하단선이 올라와요. 예, 하단선이 올라오면서 예,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예, 사실 이게 하락하려면 최소한 여기까지는 올라가야 돼요. 340.50 340.50이나 요 정도까지 343.82 예, 이 정도까지는 올라가야 일단 예, 내릴 수 있는 여건이 될 것 같고요. 그전에는 기술적 반등이 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대로 끝나면 사실 하방에 유리하다? 라고 이야기하기에는 조금 아쉽죠. 왜냐면 떨어지려고 해도 일단 올라야 된다라는 예, 그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구조 하에서는 예, 고가를 넘을 경우에 353? 예, 353까지는 올라갈 수 있어요. 353. 그 위는 어려울 것 같아요. 예, 지금 위치에서는 353 정도가 맥스입니다. 자, 주봉은 오늘 하단선 찍었습니다. 하단선 찍었어요. 이건 이제 내일 주봉을 어떻게 그리는지를 봐야 돼요. 내일 주봉을 음봉으로 그리느냐, 아래 꼬리를 다르냐, 이제 그거에 따라 해석이 달라지니까 일단 내일 확인해야 되고요. 이거는 계속 하방입니다. 거래량까지 떨었어요. 예, 계속 하방에 유리한 흐름을 가지고 있어요. 예. 자, 그리고 선물. 자, 선물 올봉도 하락했고, 주봉은 아직 하단선 안 찍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코스피 200 지수는 이미 도달해 있는데, 그 선물은 여기 안 찍었다는 거죠. 그러면 지금 어느 정도 차이가 나는 거냐면, 337.67, 1포, 1.5포? 네, 1.5포인트 정도, 예, 갭이 있는 거예요. 베이시스 빼고. 지금 베이시스가 2.81이거든요. 베이시스를 제외하고도 이 정도의 갭이 존재하는 거죠. 여기서 이제 주의해야 될 건 뭐냐면, 이게 베이시스가 생기는 거는 큰 문제가 없는데 지금 찍어야 될 자리를 선물은 전혀 안 찍었다는 거죠.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일봉은 네, 아래가 열려 있어요. 네, 아래 열려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예, 오늘 내린 것도 참 신기해요. 이게 장중에 8천억대 매수했거든요. 선물 8천억대 매수해가지고 끌어올렸다가 예, 다 팔고 3,297억. 그러니까 한 5천억 정도를 던졌어요. 예, 8천억 샀다가 5천억을 던진 거죠. 자, 자금의 흐름을 살펴보겠습니다. 자금의 흐름. 이 지금 미국 증시의 흐름하고 우리나라 증시의 흐름이 조금 디커플링 돼서 움직이고 있는 것 같아요. 조금 다르죠? 그러니까 미국 증시는 계속 올라가는데, 예? 미국 증시는 계속 올라가는데, 우리 증시는 계속 빠지고 있어요. 자, 개인이 1,306억을 샀고, 외국인이 553억을 샀고, 그 다음에 기관이 1,791억을 팔았습니다. 오늘 막판에 동시호가에 던졌어요. 그 다음에 선물은 3,297억을 외국인이 샀는데 이것도 이제 누적으로 좀 살펴보실 필요가 있어요. 네, 누적으로 살펴본다. 누적으로 보면 어떤 흐름이 있는지를 볼 수 있겠죠. 자, 잘 보세요. 7천억. 여기는 1조 8천억이에요. 그러니까
잘 생각을 하셔야 될 게 뭐냐면 어제 분명히 2조 2천억이 있었어요. 누적으로 2조 2천억을 쌓아놨기 때문에 이게 지금 이틀간 거래한 내역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오늘 거 빼고 어제랑 그저께 거 그 일봉을 보시면 그 일봉에 2조 2천억이 매도가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고가를 넘는다라는 거는 2조 2천억을 다 매수해야 된다라는 말과 거의 흡사한 거죠. 근데 거의 고가까지 갔을 때 8천억 되었으니까 그러면 1조 4천억 정도? 1조 4천억 정도는 이제 손실을 끌어안고 가야 되는 그런 환경이었잖아요. 그러니까 막판에 이제 그거를 다 끌어내려가지고 예, 끝냈어요. 그러니까 아직도 1조 8천억 대 1조 8,965억이 있다라는 거는 결과적으로 위로 올라가는 거는 막아보겠다는 거잖아요. 미국 증시가 어떻게 움직이든 상관없이 우리나라 증시는 현재 만들어진 이 주봉의 고가, 예? 이 주봉의 고가를 넘기려면 거의 2조 원대의 매수가 나와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쉽지는 않아 보일 거라는 거예요. 예. 저 돈을 어떻게 해소할 거냐의 문제인데, 예를 들면 오늘 미국 증시가 빠져. 그러면 우리나라도 빠져. 그럼 빠졌을 때 선물 매수를 해가지고 끌어올린다. 그거는 익절이니까 상관없죠. 매도치고 환매하면서 끌어올리는 거는 예, 수익 실현이니까 큰 문제가 없겠지만, 반대로 예, 갭상승 해가지고 끌어올린다? 그럼 지금 개인은 7천억대의 매수를 들고 있고 외국인은 1조 8천억대의 매도를 들고 있는데, 그럼 개인은 갭상승하면 수익이잖아요. 그럼 개인은 수익을 얻어가는 거고 외국인은 손실을 가져가는 건데, 주포가 외국인인데 개인한테 수익을 준다는 게 좀 아이러니한 거죠. 그리고 지난 월물 보시면, 6월물이죠? 6월물에 선물거래 쫙 보세요. 그러면 개인은 계속 매도했어요. 예? 개인은 누적으로 계속 매도고 매수인 날짜가 한 이틀? 기름인 이틀. 예, 짧게는 하루 매수였다가 그 다음날 매도로 바뀌거나 이틀 매수였다가 매도로 바뀌고, 그러니까 주로 매도 포지션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지수가 계속 올라가면 개인은 계속 손실을 끌어안고 가는 거잖아요. 예, 근데 지금은 개인이 7천억대 매수를 들고 있기 때문에 이게 상방에 유리하다라고 보기는 저는 어려울 것 같아요. 제 입장은 그렇습니다. 예, 이 누적으로 봤을 때 외국인의 누적만 봤을 때는 뒤집을 수도 있다라고 볼 수도 있겠지만, 개인과 외국인을 같이 섞어서 보면 지수가 올라야 될 이유는 1도 없는 거예요. 선물만 보면. 현물, 예, 여기 6,758억, 예, 여기는 8,900억. 그러면 외국인 매도, 개인 매수죠. 개인이 현물과 선물을 모두 매수하고 있고, 예, 외국인은 선물과 현물을 모두 매도하고 있죠. 다만 금액이 작아요. 현물 쪽엔 금액이 작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전월 대비 하락폭이 굉장히 미미한 거죠. 만약에 개인이 한 2조, 3조 매수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생각보다 음봉이 꽤 컸을 텐데 금액이 너무 작다 보니까 예, 지금 하락폭도 그렇게 크지 않은 예,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내일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어느 정도 될지. 그리고 내일 아마 리밸런싱? 예? 리밸런싱 물량이 아마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나라 주식을 팔아서 해외로 빠져나가는 거냐, 아니면 해외 주식을 팔아가지고 국내로 들어올 거냐, 이제 그거에 따라 조금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높아 보여요. 어차피 내일 거래량이 들어올 거니까 한 수천억이 들어오거나 수천억이 빠져나가거나 그러지 않겠어요? 한 4, 5천억 정도는 종가에 들어오거나 던지거나 할 것 같거든요. 네, 그래서 그 물량까지 포함을 해본다면 지금이 65.94예요. 65.94. 근데 거래량이 너무 적죠? 이게 지금 100%가 되려면은 34%의 거래량이 나와야 되는데 하루에 20% 나오거든요? 그러면은 14%의 거래량이 추가적으로 나와야 된다는 건데 쉽지는 않아 보여요. 어쨌든 거래량은 감소할 것 같은데, 내일 리밸런싱 그 물량이 막판에 어떻게 나오는지 한번 지켜보시고, 그게 만약에 이제 시장에 출회돼서 개인 쪽으로 넘어가게 되면 예, 좀 모양새가 좀 괜찮아지겠죠. 근데 지금 제가 선물 지수를 보면서 이게 이상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현물은 지금 피오 하단선까지 갔는데 선물은 안 갔잖아요. 그러면 갈 것 같다라는 생각이 자꾸 들거든요. 예, 비슷하게 움직이니까. 지금까지
주요 흐름만으로 봤을 때는 대부분 비슷하게 움직였기 때문에 이렇게 동떨어지게 움직이는 상황이 별로 없거든요. 그래서 잘하면 내일 하락하는 흐름이 나오지 않을까. 지금 코스피도 찍었단 말이에요. 그럼 코스피 200원 찍는데 선물은 안 찍어? 그런 봉은 흔치 않았다는 거죠. 지금까지. 제 기준에. 그러니까 오늘 미국 증시가 내리고 선물은 개파락하고 현물은 그냥 시작하고 미리 반영이 돼 있으니까 지금 베이시스가 2.81이거든요. 그래서 그럴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제 의견이니까 참고하세요. 그리고 제가 바라는 수치가 324잖아요. 324 택도 없죠. 336.39니까 분기봉은 제가 봤을 때는 실패했다고 봐야죠. 그러면 이제 위와 아래가 동시에 다 열릴 겁니다.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커뮤니티에 다시 올려놓을 거고요. 위아래 다 열려요. 위아래 다 열리고 지금 월봉도 위아래가 다 열려요. 아래를 열려면 지금보다는 더 빠져야 돼요. 더 빠져야 됩니다. 자, 이게 코스피입니다. 코스피. 코스피 이렇게 지금 선행 스팬 1 내려왔죠. 선행 스팬 1 아래로 내려왔는데 그래서 기본적으로 저는 선행 스팬 1 위는 매도 영역이라고 생각해요. 선행 스팬 1 위는 매도 영역이라고. 그러니까 얘는 지금 한 달 내내 매도 영역이 있다가 이제 내려온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거의 매수 얘기를 안 꺼냈었는데 결과적으로는 매수한 사람이 돈을 벌었죠. 위에 있다가 지금 내려온 지 얼마 안 됐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매수한 사람이 돈을 버셨는데 그러니까 기술적 분석을 하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그 위는 매수 가치가 없다라고 그냥 평가를 합니다. 자, 이제 다음 달에 2377 여기 가느냐 마느냐 2377 가느냐 마느냐 이게 관건이고요. 그 다음에 코스피 200 지수 코스피 200 지수는 지금 선행 스팬 완 못 가고 무너졌어요. 그러니까 코스피는 넘어서 무너졌고 코스피 200은 못 가고 무너졌고 여기 보시면 코스피 200은 넘었다가 무너졌고 지금 이봉이 보이시죠? 이봉이 지금 코스피를 보시면 이봉의 자리죠. 그리고 반대로 지금 코스피 200의 자리는 과거의 코스피 자리랑 똑같아요. 요거 지금 여기 이렇게 요 고가만 터치하고 쭉 내렸잖아요. 이게 지금 현재의 코스피 200이라는 거죠. 여기. 그러니까 지금 과거랑 현재가 뒤바뀐 상태예요. 옛날에는 코스피가 그랬는데 지금 코스피 200이 서로 이제 크로스된 거죠. 제가 계속 주장하고 있는 거 뭐냐면 코스피랑 코스피 200이랑 싱크할 거다. 저는 그거 하나만 본다는 거예요. 이것도 여기 되든 날 거라는 거죠. 그래서 저는 하방만 본다고요. 지금 뭐 어떻게 움직이든 다 무시하고 저는 그런 이유로 하방만 본다는 거예요. 제가 틀릴 수도 있어요. 제가 틀릴 수도 있어요. 제가 틀리면 제가 잘못 분석한 거죠. 그걸 가지고 뭐 시장이 잘못됐느니 뭐 그렇게 얘기할 수는 없어요. 근데 저는 계속 포지션을 유지합니다. 하지만 위도 열리고 아래도 열리고 양쪽 다 분기봉이 열리기 때문에 이제 동영상 보시는 분들에겐 두 가지 이야기를 다 꺼낼 수밖에 없어요. 그래야 상방 보고 싶으신 분은 사방 보고 하방 보고 싶으신 분은 하방 보는 거죠. 근데 저는 상방을 안 봐요. 저는 사고 싶은 거 이미 다 샀기 때문에 저는 상방을 볼 생각이 없습니다. 다만 현금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상방 맞다 하방 맞다 본인 자유로 거래하셔도 되잖아요. 그래서 6월 말이 지나면 7월 1일이 되면 이제 그때부터는 두 가지 다 경우의 수를 이야기해 드릴게요. 자, 그리고 여기까지 보셨죠? 제가 무슨 생각하는지는 다 공유해 드렸어요. 맞느냐 틀리느냐 그거는 이제 시간이 증명할 부분이고 제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이야기하는지는 다 이야기를 해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참고하실 거면 참고하시고 무시하실 거면 무시하시고. 자, 그 다음에 보여드릴 게 뭐가 있냐면 코스피를 볼까요? 코스피. 자, 4시간봉. 4시간봉입니다.
4시간봉은 오늘 요거 데드났죠? 이거 찍었잖아요. 그죠? 이거 데드났고 이거 찍었다고. 4시간봉이에요. 데드났고 찍었다. 예. 그러니까 계속 이거만 본 거예요, 사실. 이것 때문에 내려간다고 본 거죠. 4시간봉은 이렇게 데드났으니까 얘가 이렇게 찍었어요. 그러면 코스피 200도 찍었을까? 얘 안 찍었어. 그죠? 얘 데드났는데 여기 안 찍었잖아요. 얘는 어디까지 가야 돼요? 예, 여기 334.92 여기까지 본다고요. 왜? 코스피 찍었는데? 예? 코스피 찍었잖아요. 코스피 후행 스팬이 기준선 26 데드내고 선행 스팬 2까지 갔잖아요. 그러니까 얘도 갈 거라는 거지. 얘도 가야지. 그러니까 오늘 미국 증시가 어떻게 움직이든 이제 국내 증시는 계속 아래쪽으로 갈 확률이 높다는 거예요. 이걸 완성하고 나서 그 다음에 오를지 말지 이제 결정하겠죠. 이런 비슷한 흐름이 나온 게 지금 나스닥이랑 나스닥 100이잖아요. 나스닥 지수가 나스닥 100 지수보다 늦게 올랐거든요. 그래서 나스닥 지수가 먼저 후행 스팬이 기준선 26을 골드내면 이제 나스닥 지수가 따라가고 그 다음 뽕 또 골드내면 따라가고 그랬어요. 근데 지금도 이제 비슷한 흐름인 거죠. 이제 거꾸로 가고 있는 거죠. 그러면 지금 상태에서 이제 코스피 200 지수는 334.90 94 뭐 이 정도까지 이제 내려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일 여기까지 내려오면 그리고 마무리하면 딱 좋지 않을까. 뭐 그런 기대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게 제 개인적으로 그런 기대감을 갖고 있고, 반대로 이제 334는 334.90은 이 수치예요, 이 수치. 이 수치인데 지금 그 데드가 날라면, 일봉이 데드 날라면 지금 어디까지 빠져야 되냐면 330이 붕괴돼야 돼요. 코스피 지수로는 얼마가 붕괴돼야 되냐면 여기가 붕괴돼야 돼요. 여기. 그러니까 2520선 여기가 붕괴돼야 됩니다. 2520이 붕괴돼야 돼요. 근데 지금은 20이 아니라 50이잖아요. 그럼 30호가 내려야 된다고. 30호가 내릴 만한 외부적인 충격이 있어야 되는데 지금 없잖아요. 오늘 뭐 미국 증시가 왕창 무너져서 내리지 않는 한 외부적인 충격은 없으니까 지금 가능한 수치는 334.9니까 334.9죠. 그러면 뭐 1점 몇 포밖에 안 돼요. 지금 아래쪽으로 고려해 볼 수 있는 공간이 그 정도밖에 안 돼서 일봉이 대든하기는 쉽지 않아 보이잖아요. 근데 이게 만약에 데드가 난다. 데드가 나면 이제 그 다음부터는 지금 내려갈 수 있는 공간이 꽤 생기는 거죠. 그래서 지금 240분봉까지는 어쨌든 334.9 334.9 여기까지는 지금 노려봐야 될 것 같고요. 여기 334.9까지는 노려봐야 될 것 같고, 이제 거기를 붕괴한 뒤에 이제 위로 올라오느냐 아니면 더 무너지느냐. 334.9에서 지금 그 코스피 지수의 일봉으로 보면 일봉으로 봤을 때 30%잖아요. 30%면 1%가 넘어요. 1%가 넘어. 한 1.5% 정도? 1.3에서 1.5 사이잖아요. 근데 그 정도 내릴 만한 사건이 있느냐. 이제 그게 관건이겠죠. 그래서 만약에 그 정도 내릴 수 있다 그러면 저는 이제 월봉도 잘하면 망가질 수 있다고 봐요. 월봉도 잘하면 망가질 수 있다. 다만 지금은 그 정도 여파는 아니고요. 그다음에 내일 이제 결과를 봐야죠. 내일 종가가 어디서 끝나는지는 일단 지켜봐야 됩니다. 자,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다 했고, 나머지 얘기는 제가 커뮤니티에 별도로 분석 내용을 올려놓을게요. 참고하실 분은 참고하시고요. 자, 이건 이제 일봉인데, 일봉은 지금 22평선 아래로 내려가 있죠. 22평선 아래로 내려가 있습니다. 지금 참고하시고, 지금 보여드려야 될 거는 월봉이죠. 월봉. 자,
말씀드렸죠? 22평을 양봉으로 올라타느냐 음봉으로 올라타느냐가 중요하다고. 근데 얘가 지금 333.21 정도잖아요. 예? 얘가 음봉으로 누르려면 333.34 요 정도까지는 내려야 되는 거예요. 근데 아까 제가 보여드렸죠? 예? 334.9 예. 거기까지는 지금 보이는 거잖아요. 이 4시간 봉으로 봤을 때. 그래서 만약에 여기까지 내려간다 그러면 이 구조로 보면 22평을 올라타는데 성공한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실패했다고 볼 수는 없지만 어쨌든 성공한 건 아닌 거죠. 이렇게 내려간다라는 것 자체가 성공한 모델은 아닙니다. 과거에 이렇게 끝났어요. 과거에 끝난 봉이랑 비교해 보세요. 과거에 이렇게 끝났다고. 음봉으로 끝나고 22평 위에서 끝났어요. 이렇게 끝났는데 그 다음 봉에서부터 작살났죠. 예, 기억하시라고요. 예, 그러니까 이게 음봉으로 끝나는 게 상방에 유리한 건 아니다 라는 것만 예, 감안해서 보시면 되고요. 여기는 뚫었죠. 예, 여기는 뚫었어요. 여기도 지금 되게 가까워. 예, 여기는 더 가깝습니다. 2534예요. 그러니까 코스피 200은 공중에 뜨고 코스피는 깼는데 지금 과거랑 거의 똑같은 모양새를 가져가고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내일 하락이 온다. 응? 내일 하락이 온다면 334까지 하락이 오는 구조라면 아직까지는 2019년도에서 2020년 초반의 흐름의 봉을 그리는 케이스와는 유사하게 진행이 되고 있다라고는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말씀드렸지만 분기봉은 상방 하방이 다 열리기 때문에 반드시 떨어진다라는 얘기는 할 수 없고 그 다음에 일봉도 여기서 더 떨어져야 돼요. 여기서 더 떨어져야 누를 수 있는 힘이 생기지 그렇지 않으면 1차적으로 반등이 먼저 오는 흐름이 나올 수 있다라고 일단 보여집니다. 지금은 절반의 성공도 안 되는 것 같아요. 제 개인적인 판단으로는 아직 절반의 성공도 못 왔다라는 거고 어떤 분들이 이야기를 하시는 내용 중에 어디까지 조정이 오고 안 오고 막 그런 얘기를 하세요. 예? 그래서 그냥 딱 답을 드리면 요 봉 있죠? 요 봉 저가가 얼마냐면 2455.99예요. 얘만 안 깨지면 되는 거예요. 얘만 안 깨지면 상방입니다. 얘만 안 깨지면 상방이에요. 근데 얘가 깨지면 상방이 아니라고. 예? 이해하셨죠? 예. 그러니까 2460까지는 와도 돼. 예. 근데 2455를 가면 안 돼요. 예. 자, 이 봉의 저가 깨면 끝나는 거예요. 이 봉의 저가를 깨면 끝나는 거라고. 예, 요거예요, 요거. 요 봉이 아니라 요거. 예, 하나, 둘, 셋. 똑같잖아요. 1, 2, 3. 요거, 저가 깬 거, 요거 저가 딱 깨면 끝나는 거라고. 예, 그런 구조를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거 왜 반등이 나오느냐? 예? 왜 반등이 나올까요? 예, 잘 생각해보세요. 얘도 반등이 나올 거예요. 그래서 반등 나와서 고가만 안 놓으면 되는 거예요. 고가 나와서 그러니까 이게 내일 하락하고 그 다음에 반등 나왔을 때 이 고가만 안 넘고 다시 내리면 완성이에요. 예. 근데 이 고가를 넘을까봐 지금 문제인 거지. 예. 이해하셨죠? 자, 분석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